군공항은 군과 민간 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K2 이전 문제는 2012년에도 대선 공약이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께서 과거에 약속하셨던 것을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이신 거라 이렇게 평가하고 힘을 실어주신 거는 맞죠. 네, 사드는 저렇게 싫다고 한사코 반대하는 정치권 인사들, 공항은 자기들이 유치하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대구가 뜨니까 다른 지역, 또 막 우리도 공항 좀 이전해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 얘기입니까? 네, 일단 수원과 광주입니다. 네네. 네, 일단 그 비영남권의 자치단체들도 이제 똑같은 그런 요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예. 우선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수원에 있는 군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네네. 오늘 수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9월까지 수원에 있는 군공항도 이전해달라. 또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아예 발표해달라라는 촉구 성명을 냈습니다. 또 수원뿐만 아니라 광주도 이제 어제 일이 있었는데요. 어제 국방부를 직접 방문해서 네네. 광주에 있는 군공항을 이전해달라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를 전했습니다. 네네. 자, 전국 군공항 기지 중 수원, 광주만 막 반발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세 곳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김교우 교수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이 공항은 공항 이전 특별법이 있어가지고요. 공항을 이전하면 지원해주게 돼 있는데 저 수원은 네네. 맨 먼저 2014년 3월에 지자체에서 국방부에 이전 건의를 제출했습니다. 대구가 2014년 5월이었는데 수원은 그보다 먼저 했다 이런 얘기시죠? 예. 그리고서 국방부에서 작년 6월 4일 날 이미 승인을 했는데 네네. 수원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자체에서 그러면 이전 후보지를 여러 개 선정해줘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선정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대안을 못 내놨군요. 예. 근데 비슷한 시기에 했던 네네. 대구는 네 군데나 후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뭐 칠곡 뭐 이런 예, 많이 경우, 있죠. 네. 군위, 의성 등.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건 빠르게 진행되는 거고요. 광주는 네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자체에서 민간 공항부터 먼저 이전한 다음에 논의하자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 세 군데가 이제 대구하고 광주와 같은 것은 네네. 민항과 군 공군 기지를 같이 쓰고 있고요. 네네. 수원은 군 공군 기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전 후보지를 먼저 지자체에서 선정해줘서 국방부에서 작전성, 타당성 검토가 같이 병행이 되면은 빠르게 될 것 같고요. 광주는 아마 8월 정도 돼야 최종 평가가 국방부에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꾸 지역 얘기를 해서 저도 좀 죄송스러운데요. 어쨌든 조금 한 2달 정도 늦게 신청한 대구가 이미 선정이 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빨리빨리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반발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특혜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렇게 좀 비칠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저기는 국방부에 적극 협조해서 네 군데나 이전 후보지를 선정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현재 있는 K2 대구공항하고 뭐 의성이라든지 군이 이런 데가 작전하는데 큰 작전 반경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인데 광주나 수원도 비슷한 지역에 빨리 후보지를 내면은 선정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군공항을 같이 겸용하기 때문에 어떤 소음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지는데 김정보 실장님, 네. 군공항을 같이 겸하고 있는 곳 항상 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전국에 군공항이 16개 있고 16개요. 그중에 절반 정도가 민간공항하고 군이 이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군공항이 있으면은 그 도시의 발전이 안 되고 또 전투기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민간 항공기보다 시끄럽기 때문에 군공항이 있는 곳 발전이 좀 더 되는데.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는 그런 많은 민원이 생기게 되죠. 네네. 근데 이거를 현재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이 좁은 나라에서 군공항을 갖다가 어디다가 또 이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또 후보 지역이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게 현재 그냥 계속 공항을 쓰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네. 김규 교수님, 예. 군공항이 어떻게 보면 뭐 애물단지 비슷하게 지금 돼가고 있는 형국인데 이렇게 많은 8곳의 군공항 같이 쓰는 공항들이 있는데 유독 광주와 수원, 뭐 이렇게 대구 이런 것만 문제 삼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런 지금 광주, 수원 이런 대구 이런 데는 민간인이 거의 굉장히 과밀하게 밀집해 있습니다. 민간 밀집 지역이군요. 예, 그래갖고 소음에 대한 공해 피해 속도가 더
많은 인원에게 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원주라든지 강릉, 청주 이런 곳은 좀 덜 밀집돼 있습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저런 문제가 나오는데 군인 출신으로 자꾸 이렇게 떠나라 그러면 좀 어디 섬으로나 가다야 될지 바다 어디 섬 아무도 없는데 가서 공항을 옮겨야 될지 참 조금 서글픈 것도 현실입니다. 네, 어떤 정치의 계절이다 보니 또 다른 지역에 또 네. 군공항이 아니죠. 어떤 공항 이전에 대한 민원들이 제기되는데 최근에 더민주당의 최고위원회 대표 최고위원회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의원 얘기죠. 박사원 부국장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이 추미애 의원 더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겠다고 네네. 지금 그 나선 의원인데 추미애 의원이 이제 그 동남권 신공항을 약속을 정부가 이제 파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의 그 신공항을 정책 비전에 포함시켜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것을 그 오찬 간담회에서 일종의 말하자면 출사표에 공약으로 내놨는데요. 네네네. 지금 그 새만금 우리가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네네. 어떤 그 공항이라고 하는 신공항을 여기다 유치한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얼마 전에 바로 이제 김해공항의 확장으로 종착됐던 어떤 그 영남권 신공항의 예를 보더라도 네. 사실 대규모의 특히 국제적인 그 신공항을 하나 건설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물적, 인적 그 어떤 자원의 투입을 요구하는 건데 이것을 그 과연 저 공항이 그에 걸맞는 사실은 그 승객이 있을 것이며 네. 저것이 또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그 투입 대비 그 산출의 효과를 과연 제대로 검증받고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정치적인 본인의 입지를 위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송영길, 추미애, 양파전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제안이 이렇게 상당히 내부에서는 그렇게 호응을 크게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추미애 의원이 아직은 공식적으로 철회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철회하지는 않았는데 네네. 누가 보더라도 이번에 그 영남권 신공항 하나 건설하는 것만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면서 이렇게 사실은 저것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런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국가적으로 많은 어떤 SOC 같은 것들, 국가적인 예산 같은 것들 많이 투입돼야 되는데요. 어떤 국토의 균형 발전이나 어떤 백년대계를 보면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 나눠주신 김정보 실장님, 김기호 교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